라셀라스, 행복의 그림자를 찾아서. 주요 인물, 라셀라스, 아비시니아 왕자, 끝없는 호기심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진 젊은이. 이물락, 박식하고 현명한 시인 겸 철학자, 라셀라스의 멘토. 네카야, 라셀라스의 누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성격. 페쿠아, 네카야의 시녀,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인물. 1. 황금 우리안의 탄식, 고요하고 아름다운 아비시니아의 행복의 계곡. 태양은 영원히 빛나고 꽃들은 시들지 않으며 모든 필요는 자동적으로 채워진다. 이곳의 왕자 라셀라스는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그의 심장은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많은 현자들이 행복의 비결을 설파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라셀라스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완벽한 감옥 같군. 라셀라스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곳의 끝없는 즐거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 계곡 너머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며 탈출을 꿈꾼다. 이물락의 그림자 그리고 결심. 라셀라스는 계곡에서 만난 현명한 시인이자 철학자 이물락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 이물락은 과거 자신이 행복을 찾아 세상 곳곳을 방랑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삶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설명해준다. 그는 라셀라스의 탈출 계획에 유일하게 공감하고 돕기로 결심한다. 왕자님, 세상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동시에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마도 한 곳에 정체된 것이 아닐 겁니다. 이물락은 고요히 말했다. 여동생 네카야 공주와 그녀의 시녀 페키사도 이 여정에 합류하기로 한다. 완벽해 보이는 행복의 계곡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불행의 원인임을 깨달은 이들은 마침내 미지의 탈출로를 찾아 나선다. 3. 세상 속으로 환상의 파편들. 긴 터널을 지나 라셀라스 일행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마주한다. 그들은 북적이는 카이로에 도착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목동들의 삶 순수하고 단순한 삶이라 여겼으나 그 속엔 가난과 질병, 끝없는 노동이 있었다. 환상은 깨졌다. 부자들의 삶 화려하고 풍족해 보였지만 질투와 경쟁, 허무함이 그들을 갉아먹고 있었다. 철학자들의 토론, 논리와 이성으로 완벽한 삶을 논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라셀라스는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에 실망한다. 은자들의 삶 세속을 등지고 고독 속의 진리를 찾으려 했으나 이물락은 그들의 은둔조차 일종의 도피이자 위선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가족들의 삶, 사랑과 안정으로 가득 찬 듯 보였던 가정도 사소한 다툼과 갈등, 상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완벽한 행복이란 신기루와 같군. 네카야 공주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4. 깨어진 환상과 죽음의 그림자. 행복을 찾아 헤매던 이들은 점점 세상의 다양한 얼굴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게 된다. 라셀라스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현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무덤들을 방문하며 삶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깨닫는다. 네카야 공주는 운명의 조종자라는 자를 만나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여기는 이들을 보며 절망한다. 이물락은 그런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환상을 버리라고 조언한다. 인생은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무대와 같습니다. 비극이 없는 삶은 허상이요, 희극이 없는 삶은 고통입니다. 이물락은 덤덤하게 말한다.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는 일 자체가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지요. 5. 진정한 선택은 불가능한가? 라셀라스 일행은 모든 형태의 삶을 탐색한 끝에 어느 곳에서도 완벽한 행복이나 최고의 선택이란 것을 찾을 수 없음을 절감한다. 어떤 삶의 방식이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들은 날아다니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만나 희망을 가졌으나 그들의 노력이 결국 허무한 꿈에 불과했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환멸에 빠진다. 결국 완벽한 선택이란 없으며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함을 받아들이게 된다. 에필로그. 불완전함 속의 평온. 더 이상 완벽한 행복을 찾아 헤매지 않기로 결심한 라셀라스 일행은 다시 행복의 계곡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비록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세상의 복잡성과 불완전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을 찾으려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우리는 완벽한 길을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길이든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셀라스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다. 삶은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선택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은 것이다. 행복의 계곡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 사무엘 존슨이 쓴 원작 라셀라스는 얼핏 보면 행복을 찾아 떠나는 모험담 같지만 사실은 꽤나 뼈 때리는 교훈을 주는 작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고 영구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는 메시지를 던져요.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네, 맞아요. 존슨 형님은 인간의 삶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고통과 불만이 따라오게 마련이라고 봤어요. 결국 인간의 모든 소원은 헛되다는 자신의 철학을 라셀라스 왕자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행복은 순간적이고 완벽한 것은 없다는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통찰을 제공해요. 제 스토리 개요는 왜 그렇게 흘러갔을까요? 챕터 1 및 2 황금 우리 안의 탄식 앤드 탈출. 행복의 계곡은 겉보기에 완벽하잖아요. 하지만 라셀라스가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건 외부의 완벽한 환경이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수저가 다 행복한 게 아닌 것처럼요. 이물락의 등장은 단순히 탈출을 돕는 것을 넘어 삶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처음으로 일깨워주는 현자의 역할을 합니다. 계곡 밖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챕터 3 및 4 세상 속으로 앤드 깨어진 환상. 여기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폭발합니다. 라셀라스 일행이 세상의 다양한 삶, 목동, 부자, 철학자, 은자, 가족을 직접 겪으면서 깨닫는 건 어떤 삶의 방식이든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고통과 불완전함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기대했던 완벽한 행복이 그저 환상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지혜롭다고 알려진 현자들조차도 고통받거나 위선적일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완벽해 보이는 껍데기 뒤의 그림자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행복이란 신기루와 같다는 네카야 공주의 대사가 딱 이 부분을 짚는 거죠. 챕터 5 및 에필로그. 진정한 선택은 불가능한가? 앤드 불완전함 속의 평온. 마지막은 더 드라마틱하죠. 날아다니는 인간처럼 혁신적인 시도마저 허무하게 끝나면서 인간이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도 결국 실패할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라셀라스 일행이 얻는 결론은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으며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답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답이 없음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요. 다시 계곡으로 돌아가는 건 패배가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삶을 지속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일종의 평온을 찾게 된 거죠. 3. 그래서 라셀라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 소설은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럼 행복해질 거야 같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할 순 없어. 고통과 어려움은 항상 따라다닐 거야. 근데 그게 삶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진짜 리얼하고 솔직한 통찰이라고 봐요.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다 지쳐버리는 현대인들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라는 역설적인 위로를 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